동아일보가 이재명 후보 다큐를 칼럼으로 쓰고 있습니다. 슬슬 감을 잡은 것 같은데 부정하게 살아오거나 남의 돈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사람은 그 마음을 쉽게 못 고친다. 벌 받을 땐 벌 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88년 안동지청에서 검사 시보를 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김창규 씨는 당시 이 후보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화투 치다가 교도소 간 친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때는 섭섭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딱 느낀 게 김만배와 남욱입니다.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를 공산당이라고 말하며 대장동 사업을 방해했다고 말했으며 남욱은 그 유명한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했죠. 씨알리스 개장수가 생각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일단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오늘만 해도 정부 조직 개편을 암시하며 대개혁을 예고했고, 조선일보는 어제부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선 패배의 핵심인 부동산 관련해서 민주당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면서 마지막엔 국힘 경선 내부 정보직을 보고 드립니다. 그거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나름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정책이라는 건 이래요. 제일 처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가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죠. 사실은 그런 네. 것들은.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현실 인식이 있어요. 네. 이 목표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잘 못 가고 있는데 상황이 어때? 이게 현실 진단이에요. 목표가 있고 현실 진단이 있고. 그러면 현실이 지금 목표 달성에서 멀어. 한 목표 달성률이 50%도 안 돼. 그럼 이거를 70% 80% 올려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수단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정책 수단을. 네.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책 수단을 발견을 하면 그다음에 이 정책 수단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해야 돼요. 권한과 자원 이걸 투입하는데 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대개 이제 이 진보 쪽은 어떤 성향이냐 하면 네. 사고방식이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이라는 거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위에서 아래로. 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고 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에서 쭉 내려오면서 구체로 와요. 그러니까 추상에서 구체로 온다고. 이게 연역적인 구조예요. 근데 우파들은 네. 되게 반대죠. 어떠냐 하면 그 반대예요. 오씨,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추상적인 것은 이 구체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하지 여기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나는 돈을 벌고 싶은 건데 내 이 사상을 보수주의로 포장한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것이 옳지 않아? 네, 그건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요. 생각하죠. 네. 보수가 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떤 정책이 딱 나오면 네.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이거는 원래 인간이 이 두 개를 다 하는 존재거든. 이게 두 번째 거, 이게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도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네. 우리 뇌가 생존을 중심으로 자기 과제로 그 인식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이렇게 따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인간이 최고등 동물이 아니야. 나는 뭐지? 왜 살고 있는 거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지? 네. 어떻게 사는 삶이 훌륭하지? 이 고민을 해요. 네. 이게 자기 이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의 뇌는 본업이 생존이고, 네. 근데 다른 동물들은 다 거의 다 본업만 해. 근데 인간은 이게 좀 특수하게 뇌가 발달을 해가지고 부업을 자꾸 하려고 그래. 자기 이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아름다운 거야? 어떤 게 옳은 거야? 이걸 생각하게 돼요. 네. 요게 지나친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아파트값 올려줄게, 집값 올려줄게라고 말하는 후보한테 표 던지면 실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 거, 심지어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정책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오면서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가니까 그때는 막
규제 다 풀고 막 부풀리려고 노력을 해도 집값이 안 올라갔어요 그때. 그리고 문정부 때는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가고 부동산을 막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최근에 뭐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무슨 뭐 예. 그 규제 조직을 풀었다 해가지고, 풀었다 예. 묶었다 하는 이런 거 이렇게까지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는데도 지금 안 올라가잖아요. 시장 상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되고 정부의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지적해야 되겠으나 이거에 대한 불만 중요한 문제긴 한데 우리들 각자에게 모든 문제를 여기다 묻어버리고 네. 눈 딱 감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찍으면 정말 기업이고 뭐 민간가게고 다 나락으로 가는 사태로 갈 수 있다. 굉장히, 그 예.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예. 경제신문은 맨날 부동산 보도하면 공급을 늘려라 이 얘기만 하죠. 맞습니다. 맞아. 그 공급을 늘려. 왜냐면 건설회사들이 대주 주고 광고 주니까 어, 공급을 저 늘려라 그 이렇게 생각은 얘기하고 못 해봤는데. 그린벨트 플러스 택지 조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무슨 뭐 조성을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면 황금 투자 기회 뭐 노른자위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분양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보도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사를 띄우는데 나중에 보면 협찬 그 보도예요.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거예요. 이게 경제신문은 이렇게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새 경제신문 집에서 구독 안 하시겠지만 그래 이 포탈에 돌아다니다 보면 경제신문이 이게 실은 기사들이 뜨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다 시민들도 귀신 같아요. 밑에 댓글 딱 뭐 야 이 광고냐 기사냐 다 달리잖아요. 네가 사라 그 집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런 책들 덕분이에요. 그렇게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아 이 기사는 보니까 돈 받고 쓴 기사 같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탈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경제 보도들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신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공감합니다. 부동산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힘 경선 결과가 곧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직들이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진짜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텐트를 치고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지만 이런 글이 돌아다닙니다. 밭, 김문수, 한동훈, 결선 유력, 각 캠프별 당원 여론조사를 돌린 결과 김문수 몰표 현상 나타남, 한덕수와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후보로 당원들이 밀고 있음, 각 캠프별로 당원 여조를 돌린 결과 평균 반탄 65%, 찬탄 35%로 나오고 있음. 찬탄 대부분은 한동훈 몰표, 반탄 대부분은 김문수 몰표 현상이 나타나 두 후보가 최종 결선 진출 유력이란 부분입니다. 물론 워낙 팽팽해서 결과는 알 수 없겠지만 후보들 캠프는 분위기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홍준표가 은퇴합니까? 오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날바가 시원하게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